안녕하세요. 절세 맛집 TV 오해숙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주택을 팔면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던 집을 3억에 팔았다면 차익이 2억이 발생을 하겠죠. 이 차익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라는 말인데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예외 없이 다 세금을 떼어가면 집을 팔고 전에 살던 수준의 집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차익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천만 원이라면 내 수중에는 3억을 받아서 6천만 원 세금 내고 2억 5천만 원만 남게 돼가지고 내 주변 시세는 3억인데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2억 5천,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세금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세대가 투기 목적 없이 1주택만 보유하다가 판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다만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보유 2년에다가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원칙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해줄게인데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면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거주 2년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양도할 때 매도 금액이 12억 원이면 12억 원 이하이면 전액을 전부 비과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부과하시기 때문에 양도 차익 중에 2억의 양도 차익 중에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번의 상황을 보면 20년 5월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A주택을 취득을 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에 21년 10월에 B주택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약 1년 2개월 임대를 주다가 B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에 취득할 때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던 이 A주택을 10억에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례의 질문은 A주택 보유 기간 동안에 2주택자인 적이 있는데 A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앞서 설명하면서 1세대가 투기 목적 없이 1주택만 보유하다가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례는 계속 1주택만 보유한 것이 아닌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인 상태가 있었죠. 중간에 팔아서 팔 때는 1주택이었지만 2주택인 상태가 있었네요. 이런 적이 있는데도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보유기간 동안에 다주택자였어도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비과세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도할 때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1세대 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 아까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B주택 양도할 때를 보면 B주택은 양도 시점에서 지금 A하고 B주택, 즉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시죠?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상태라면 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법에서 정한 이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건데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서는 파트 2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세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은 종전주택, 즉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자이지만 일시적인 2주택자로 봐서 이 A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인 것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를 해주는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여기 사례에서는 A주택 즉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5개월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3년 안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팔면 되는데 사례는 지금 A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 B주택을 먼저 파는 이런 상황이라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이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되는 거죠. 2년 미만은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과세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66%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일인 22년 12월 이때로부터 2달이 되는 달의 말일, 즉 23년 2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A주택 양도시를 살펴볼까요? A주택은 양도할 때 B주택이 양도하고 이제 없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상태인 건 맞네요. 자, 그러면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그리고 거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지금 20년 5월에 사서 23년 7월에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모두 충족하셨고 양도하는 가액이 10억이라고 아까 했죠. 아까 기준금액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12억보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 전부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A주택의 양도 가액이 15억 원이었다면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3억, 요 3억이 차지하는 요 양도 차익에서 고가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 3억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그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가 되는 게 아니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거를 양도차익에 초과되는 부분을 안분하는지는 다음의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서 쓰실 때 특약 기재는 잘 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할 경우에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 보통은 잔금 청산일이겠죠. 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잔금 청산하는 시점에서 주택이 이미 청산이 멸실이 된 상황이라면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지 토지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 되지 않는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 부수 토지까지 전부 합산을 해서 포함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지만 주택이라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전에는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서 건물이 있고 특약에 의해서 멸실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서 건물이 없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고 있었는데 이게 예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22년 12월 2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주택이 있었고 잔금 청산 전에 특약에 의해서 건물을 멸실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되지 않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매 특약 관련해서 해석이 바뀌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잔금 청산 전에 매매 특약에 따라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 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을 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는 지금 상가의 양도가 되는 거죠. 주택의 양도가 아닌 상가의 양도에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지 않는다. 이 부분 두 가지. 지금 매매 특약 관련해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예규가 바뀐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 주택이 있었지만 잔금 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된다.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 주택이었지만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이 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예규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년 5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A주택을 취득하시고 계속 거주하다가 1년 7개월이 지난 21년 12월에 이사갈 집으로 B주택을 취득을 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1년 5개월이 지난 23년 5월에 취득한 지 3년 된 A주택을 양도하는 이런 상황이십니다. 질문은 A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 상태인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12가지 경우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한 12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해당 사례별로, 각각 사례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 12가지가 무엇인지 정도만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이 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도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중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세대가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2주택자이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죠. 자, 주택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입주권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분양권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 경우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2주택, 입주권으로 인해서 2주택, 그리고 분양권에 의해서 2주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팔려고 하는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2주택자이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런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거봉양 흡가로 인한 2주택입니다. 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식이 이렇게 합가를 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합친 이 날로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이에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특례 규정이죠. 이거랑 유사한 게 혼인합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혼인합가 특례인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1세대가 2주택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자, 이게 동거봉양 합가하고 동일한 개념인데 단지 동거봉양 합가는 10년 안에 팔면 2주택자이지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혼인인 경우에는 5년 안에 먼저 파는 거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는 문화재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인 경우입니다. 지정문화재나 국가등록문화재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하는 이 주택이랑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그리고 또는 이농주택, 귀농주택 포함해서 일반 주택까지 2주택자인 이런 상황이십니다.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있거나 이농주택이 있거나 귀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좀 전에 설명드린 상속주택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속주택하고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서 2주택이 된 경우예요. 자, 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가 있냐면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취약, 근무상의 형편, 그리고 질병의 요양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이때는 국내에 2주택을 갖고 있지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독립돼서 거주가 가능하다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대표적인 게 다세대 주택이겠죠? 자, 이렇게 구획된 부분별로 이렇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양도세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보통 다세대 주택은 각각에 대해서 등기가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전체에 대해서 일괄 등기가 돼서 판매를 하실 때도 매매하실 때도 일괄적으로 취득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에 다가구 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 세법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거주할 수 있다라면 각각을 보지만 다가구 주택을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매매 단위로 봐서 이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봐서 요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을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수도권 안에 있는 법인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법인이 수도권 안에 있던 법인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수도권 밖에.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하고 비슷한 규정이긴 한데요. 일시적 2주택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내가 수도권 밖에 주택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공전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까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일시적인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이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1년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3년 안에 팔아라 하는 이 규정도 5년 안에만 팔아라 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수도권 밖으로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입니다. 자, 열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데요. 자, 장기 임대주택 혹은 장기 어린이집하고 그 밖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1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납세자가 이 보유기간 중에 이 말 그대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 거주주택 특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는 이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11번째는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2주택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 주택이 이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이 시행 기간 동안에 내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한 이런 경우이거나 대체주택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거죠. 이게 재건축 기간 중에 내가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거나 그 밖에 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입주권 특례랑 관련된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번째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양도할 때 2주택자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거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준용한 새로운 조문을 신설을 했죠. 분양권 관련된 조문을 신설을 해서 이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세대한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일시적 2주택 그 특례를 준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당연히 있겠죠. 자, 이 1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1년 이상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해줄게 라는 거고요.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이 분양권으로 갖고 있는 이 주택이 완공이 되면 일로 들어갈 생각인데 3년 안에 완공이 안 돼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반영을 해서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이 추가적인 요건은 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완공이 되면 이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다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완공이 된 이후에 3년 안에 최소한 3년 안에는 이 종전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이에요. 위에 12가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팩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종의 제목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2주택자이신 분들이 본인의 상황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돼서 1주택자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아까 이사가집 먼저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에서 일시적인 2주택 상태다라고 인정하는 그 요건을 보면요.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요.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자, 1년 안에 취득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1년이 된 날 취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이 종전주택 양도할 때 이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도 있었죠.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갈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집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되냐 그래야지 비과세가 되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시적 2주택이 대부분 이사갈 집을 먼저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신규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이 신규주택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냐 여부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비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는 거고요. 취득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십니다. 자, 오늘 사례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A주택 즉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을 했죠.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네요.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양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2억 원,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모두 비과세가 되고 12억이 만약에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A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지금 A주택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와 그리고 플러스 2년 거주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8의 경우에는 취득하고 계속 쭉 거주했기 때문에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봐주는 경우 중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파트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한 후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네요.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취득 당시에.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거주 2년을 해야 되겠구나. 비과세 받으려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18년 5월에 A주택 취득 후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A주택이 21년 12월에 도정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얘기하죠.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난 게 21년 12월이었고요. 22년 3월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났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23년 이제 사업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 A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네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겠죠.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이 권리 변환일이 되게 중요하겠죠. 권리 변환일 이후에는 즉 입주권이 되는 거고 권리 변환일 전에는 주택이 되는 거니까 세법상 취급이 달라지는 거죠. 이 취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 변환일이 중요한데요. 추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도정법에 의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권리 변환일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합니다. 보통 관처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처일 전에는 주택이고 관처일 이후에는 관처일 이후부터는 권리가 되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이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상황이냐면 1세대 1주택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이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이기 때문에 관처일 바로 직전에 판 상황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는데 똑같은 1주택자라고 해도 이 관처일이 지나서 팔면 그때는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고 권리를 양도하는 걸로 봐서 비과세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고 심지어 관처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제하고 똑같이 내가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한 이 관처일, 권리 변환일이 지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똑같이 1세대 1주택자였는데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원조합원의 입주권인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세법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사례를 좀 볼까요?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도정법에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처일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했죠. 이 전환되는 권리 변환인 이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 이후에 권리가 변환이 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해도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양도가액이 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마찬가지로 발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규정은 원조합원 입주권자, 원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원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한테 이분이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누군가 B라는 분, 갑이라는 분이 사실 수 있겠죠. 이 갑이라는 분은 원조합원이 아니라 입주권을 승계해서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이 승계조합원을 승계받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의 비과세 규정은 원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A주택, 이 권리가 변환되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비과세 요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유 기본적으로 2년 이상 해야 되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년 5월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셨고 계속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보유 2년, 거주 2년 모두 충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는,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걸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치 권리 변환의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다른 주택을 만약 가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A주택이 있었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B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B를 취득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주택 자체는 보유 2년, 거주 2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A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 B주택을 팔았다면 이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요건 여부를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즉 권리 변환은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라는 거지.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은 양도 시점에서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이때 1세대 1주택, 즉 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는 A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계속 건축하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2년 3월 현재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죠. 이 전환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도 하였고 2년 이상 거주도 했기 때문에 A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관리처분, 그러니까 권리 변환인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2년 보유, 2년 거주를 2, 3일 정도 못 채웠다. 자,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날부터 바로 철거하는 거 아니죠. 보통 일정한 시간이 또 여기서 또 소요가 되죠. 실제로 철거하기 전까지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거주하고 공부하고 있었다면 이 기간도 보유 및 거주 기간 판단할 때 포함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 완공이 돼서 재개발 사업이 끝나서 완공이 돼서 신축이 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취득가액이 5억이고요. 취득가액이 5억이고 10년을 보유하고 건축을 하다가
이 기존주택 이게 평가액이 8억이 됐네요.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현재 이 기존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8억입니다. 그리고 청산금 추가 분담금이 2억 정도 추가 분담을 했고요. 3년 정도 지나서 준공이 됐고, 준공이 되고 다시 7년 정도 여기서 살다가 12억에 양도하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양도 차익은 이때를 구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양도 차익은 지금 8억에서 5억을 차감한 3억이 되겠네요. 자, 3억. 그리고 관철 이후의 양도 차익은 지금 이만큼이 되는 거죠. 양도가액 12억. 이 12억에서 이 당시에 8억하고 추가 분담금 2억, 즉 10억을 차감한 2억만큼이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이 2억에는 기존 건물분하고 이 기존 건물분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2억의 양도 차익에는. 그래서 이 2억을 다시 기존 건물분하고 그리고 청산금 납부한 이 우리 추가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 나눠주는 기준이, 자, 이게 8억 더하기 2억이죠. 10억분의 8억은 기존 건물분, 즉 1억 6천. 그리고 2억에 10억분의 2억은 청산금, 추가 분담금 해가지고 4천만 원. 이만큼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장기 보유 장특공. 장특공은 기존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금 3억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존 건물분에 대해서 또 양도 차익 구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3억 더하기 1억 6천, 즉 4억 6천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보유기간은 지금 10년에서 보유기간이 20년이에요. 그죠? 보유기간은 20년이고, 거주는 10년하고, 그리고 7년을 했으니까 17년이네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각각 연도마다 4%씩 적용을 하는데, 최대 80%죠. 최대 8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4.6억, 4억 6천에 대한 80%, 즉 3억 6,800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이 4천만 원이었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 청산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4천만 원에 대한 장특공은, 자, 보유기간은 이때부터 10년이죠. 자, 보유기간은 10년, 4%, 그리고 거주기간은 7년이네요. 7년에 대한 4%. 각각 계산을 하면, 요거를, 자, 4천만 원에 대해서, 각각의 장특을 공제를 하면, 공제되는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는 2,720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납세자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의 경우를 지금 살펴보면요. 18년 5월에 A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네요. 자, 조정대상 지역 취득 이렇게 나오면, 거주 2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8년 5월에 A주택, 조정지역에서 A주택을 취득을 하고 21년 12월에 이 A주택이 재건축 사업, 조정법상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에 A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났네요. 그리고 22년 5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B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네요. 자, 23년 12월에 이 A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A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양도일 현재 원조합원 입주권 1개 외에 원조합원 입주권 이 1개 외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조합원 입주권은 이 종전주택, 이 주택의 연장으로 봐가지고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준용을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따라서
다른 조합원한테 샀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라면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택의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우리 이 사례의 경우처럼 원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준용을 해서 이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주고 있다. 근데 일시적 2주택 규정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종전주택, 즉 2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입주권이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규주택 취득해라 라는 요건이 없어요. 이게 왜 없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이 취득한 이거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 재개발되는 이 주택에서 떠나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이주를 위해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겠죠. 이 사례의 경우는 지금 양도하는 A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원조합원 입주권이고 권리 변환일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고 했죠. 이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유 2년을 해야 되는데 보유 2년은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주 2년도 해야 되는데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보유 2년, 거주 2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하는 금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라는 거. 자, 양도일 현재 원조합원 입주권 외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를 한 경우에는 이 해당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원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 이 원 입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다. 자, 아까 3년 내라고 했는데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 일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해도 비과세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사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 원 입주권이 있고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1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 입주권이 있고 내가 이 주거를 이전해서 이 원 입주권과 관련된 원 당초 주택이 지금 사업 시행이 되면서 멸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에 이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됩니다. 일정한 요건이 당연히 있죠. 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고 이 원 입주권하고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고 자 이때는 3년 내에 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양도했을 때 비과세인데 원칙적으로 일정한 경우 3년이 지났어도 사후관리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하면 이 입주권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된다. 근데 지금 사례에서는 지금 3년 내에 파는 이 사례를 보는 거고요. 3년 후에 팔았을 때 비과세 되는 경우는 다음 사례에서 살펴볼 거고 이 대체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건 입주권 파트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